한약재 품질평가학 제1강 시간입니다. 한약재 관능검사에 대한 지침을 지금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능검사의 정의,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지침, 그리고 현재 그 관능검사하는 현황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부적합 판정받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능검사란 이제 여러가지 품질을 감각을 동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동원해서 이제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관능검사를 통해서 한약재의 기원, 성상, 건조 및 포장 상태를 종합해서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관능검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시간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단연간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또 관능검사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능검사를 짧은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능검사하는 장소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깨끗한 곳, 환기가 잘 되는 곳. 환기가 잘 된다 하는 것은 그 특유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적절한 밝기, 밝기에 따라서 색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밝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시로 채취하고 가열 또는 물속에 넣어서 본다든지 확대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시험 장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상은 한약전, 그러니까 대한약전에 수록된 약재나 약전의 생약 규격집에 포함된 약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에 나오는 그 공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상평가란에 부합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정서에 없는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 또는 수출국이 인정하는 공정서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내에 없는 약재 같으면은 중국에 있는 중국 약전에 따라서 성상 기준을 따라서 적부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능검사 성상이란 무엇인가? 기원이 되는 동식물의 약용 부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색깔입니다. 검체 일정량을 흰 종이에 깔아놓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태는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에 넣어서 비커에 넣어서 형태가 팽창되는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냄새 같은 경우는 상온에 30분간 방치 후 그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재 검사 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물질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곰팡이 또는 다른 동물에 의한 혼재물, 다른 것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또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첫 번째, 곰팡이에 의한 변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곰팡이 같은 경우는 콩과 식물 약재에서 많이 관찰되고요. 곰팡이는 가열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감별의 포인트로 중요한 것이 또 곰팡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배설물, 털, 곤충, 이런 것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혼재물. 그 공정서에 정의된 약재 부위 외에는 다 혼재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약재인데 줄기는 혼재물일 수가 있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하지 않은 다른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흙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껍질, 이런 것도 있겠고, 금속, 색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능검사에서 또 건조 상태가 중요한데요. 건조 상태는 약재를 만졌을 때 눅눅하지 않을 정도의 건조 상태가 이제 중요합니다. 건조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곰팡이가 많이 피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 포장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용기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그 포장이 훼손되어 있는지를 또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이게 훼손이 되었다, 이럴 때는
동물의 털, 배설물 이런 것들이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평가할 때는 현장에서 즉시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능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체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한약재를 포장하는 그 제조번호, 제조일, 제조사 또는 수출국 그 정보가 동일하면은 그걸 한 개의 그 단위로 인정을 합니다. 검체 채취 전에 포장에 그 기록된 제품명, 포장 규격, 수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사 이런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된 그 자료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골고루 섞은 후 이제 다음에 검사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실 거는 고가의 한약재는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황, 옹담, 저담, 사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포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보시는 대로 소량을 채취를 하고요. 백화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뱀이죠. 뱀인데 한 마리만 채취를 하고, 해마 같은 경우는 검체는 100g을 채취를 한다. 400g을 채취하는데 왜 100g만 채취하느냐 하는 거는 400g 중에 4분의 1을 해서 그 중에 100g만 채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같은 경우는 열상, 녹용 같은 경우는 하단 절단 부위로부터 5cm 부위를 절단하여 사용을 한다. 생녹용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한다. 이 고가의 한약재는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람수를 정해두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능 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이 감별되지 않는 불량 한약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용될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관능 검사는 개인 편차 특성이 큽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한약전이나 이렇게 공정서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능 검사를 하는데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능 검사 지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능 검사 지침은 우리가 한약재 500종 거의 한 98% 이상을 관능 검사 지침으로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1권부터 1, 2, 3, 4, 5권이 지금 현재까지 보급 중에 있는데요.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이 5권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검사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총 123건 중에 72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1회, 2회 이렇게 부적합 판정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5번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심자, 빈낭자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재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떠한 약재들이 부적합으로 들어갔는지, 부적합의 그 패턴을 분석을 해본 결과 변폐로 생긴 부적합이 41건, 그 중에서 변폐라는 것은 곰팡이나 충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벌레 먹은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이 포함된 것이 한 25건. 그러니까 이제 값을 늘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다른 약재를 넣었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원이 부적합한 사례가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약재가 온 것들이 라든지 아니면 혼재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성상이 부적합한 약재도 25건이 발견되었다. 그걸 다시 약재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주로 많이 나는 약재는 뭐가 있냐 하니까 이제 빈낭자, 초두구 이런 것들이 있고, 벌레 많이 먹은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조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흙이나 돌이나 색소나 이런 것들이 혼합된 것이 뭐가 있냐 보니까 선퇴, 인진, 쑥 이런 것들이 있고, 기원이 부적합한 것들이 파극천, 인진호, 상심자 등이 있습니다. 파극천 같은 경우에는 파극천 값이 비싸움으로 통해서 다른 유사한 파극천들이 혼입된 사례들이 발견된 것들이고요. 성상에 의한 부적합 판정은 25건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열매, 씨 같은 것들이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곰팡이에 의한 부적합입니다. 빛낭자, 사인, 산사, 석곡, 속단, 유백피, 육두구, 의인, 초두구, 칠피, 합계, 홍화자 이 등의 그 절단면 안쪽에 곰팡이가 핀 것들이 주로 많이 발견됐고요. 변폐에 의한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백강잠이 이제 원래 흰색인데 부패돼서 검정색으로 변한 사례, 그리고 충해, 벌레 먹은 것들 같은 경우에 조협의 구멍이 난 사례, 근데 그 절단면에 보니까 그 벌레 집이 있더라,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보시면은 변폐에 의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곰팡이가 난 빌낭자입니다. 단면의 중심 부위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 왼쪽에 화살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검정색으로 난 것이 이제 곰팡이 핀 것들입니다. 다시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실까요? 변색된 것은 이제 검정색으로 변했고, 신선품은 대리석 모양, 대리석 패턴이 흰색으로 나오죠. 흰색은 신선품이고 검정으로 변한 것은 변색품이다. 그 절단면 보니까 가운데 검정으로 된 게 곰팡이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 대표적인 소화제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종자의 거기 가운데 원형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변한 거 있죠. 이게 이제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사인데요. 산사도 이제 C방 주위에 이렇게 오른쪽 곰팡이 사진이 보이시죠?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곰팡이가, 흰 곰팡이가 이렇게 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내부 절단면을 잘 보시면은 곰팡이가 낀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곡 같은 경우는 줄기를 약으로 쓰는데 일단은 비약용 부위, 뿌리가 이렇게 혼입이 된 사례,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그 표에 보시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속단입니다. 속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벌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이 클로즈업 된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은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흰색 중심 주안에 검정색으로 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원래 흰색인데 검정색으로 변한 것 역시 곰팡이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근피라고 알려진 유백피입니다. 말려진, 이게 이제 통상형으로 말려져서 있는데요. 말려진 것을 펴보니까 가운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 흰색 곰팡이가 펴 있고, 위쪽 오른쪽 사진 보시니까 역시 흰색 점들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폐에 의한 사례 육두구입니다. 육두구도 우리가 보실 때는 대리석 패턴이 나옵니다. 대리석 패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노란색 곰팡이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곰팡이 핀 것들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적부 판정을 내야겠습니다. 의인입니다. 율무인데 율무의 종자 내측 표면이 곰팡이로 이제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핀 거 볼 수 있죠. 자, 곰팡이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정상 사진이 있는데, 정상 사진은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그 붉은색을 곰팡이가 덮고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두구입니다. 초두구도 이제 곰팡이 핀 게 많은데요. 종자 내부에 절단을 할 경우 가운데 이렇게 흰색으로 곰팡이가 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입 약재 같은 경우에 이게 보관이 잘못된다든지 이럴 때는 곰팡이가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칠피. 칠피란 것은 이제 그 우리 옷나무 껍질인데, 옷나무 껍질 안에 이제 보통 붉은색으로 이렇게 내피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 곰팡이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 사진 곰팡이가 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 껍질을 사용하는 약재들은 꼭 안에 내피를 확인하셔가지고 곰팡이의 유무를 확인하셔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입니다. 합계는 이제 동물성 약제인데요. 이 동물성 약제도 주로 내장 부위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윗부분에 보시면 이 그 개코, 그러니까 그 동물의 그 껍질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뒤집었을 때 아래 사진입니다. 뒤집었을 때의 그 내부에 내장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곰팡이가 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화씨입니다. 홍화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씨가 일정하지가 않고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흰색 곰팡이가 펴진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와 같이 안에 흰색 곰팡이가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씨 같은 경우는 모양 일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진 것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변폐가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다음 백강잠이라는 약제인데요. 백강잠은 그 누에가 죽어서 흰색으로 변한, 그걸 백강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질품 같은 경우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같이 검정으로 변한 것들, 이런 건 역시 곰팡이가 핀 것으로 확인되고요. 크기가 불균일한 노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백강잠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교입니다. 진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저장으로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벌레 먹고 이 변질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줄기 내부가 이렇게 변색된, 또 변폐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조협입니다. 이게 그 콩꼬투리죠. 콩꼬투리, 조협나무 꼬투리인데, 왼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은 약재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표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이 나는 것 뿐인데, 그것을 잘라 보니까 아래 사진과 같이 그 안에는 그 벌레집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단면을 보니까, 속을 파서 보니까 안에 이제 벌레집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변폐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는 곰팡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 많더라,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곰팡이가 주로 잘 피는 것들은 주로 콩가 식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생강가 식물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 사인, 초두구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약재 같은 경우에는 내장 부위의 변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줄기 껍질, 뿌리 껍질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건조하면서 말린 부분, 그래서 그 내피 안쪽 부분이 곰팡이가 많이 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올바른 이제 약재의 품질 관리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변폐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물질이 혼재된 경우와 또 다른 사례들을 준비를 해서 수업으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